싼 가격에 뭐 왕숙 같은 경우는 대규모 택지지구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아파트라든지 그리고 공공 주도 공공으로 지은 아파트다 보니까 분양가가 싼 가격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근데 단점도 있죠. 택지개발지구에 분양을 하면 단점도 있으세요. 단점은 뭐냐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저희가요, 제가 50대 후반인데, 네, 지금까지 이제 전세만 살다가, 네. 집을 이제 한번 사볼까 하는데, 이제 작년에 청약을 몇 번 떨어졌고, 올 네. 10월 달에 또 청약이 있는데, 이제, 거기를 가는 게 우선인지 아니면 거기서 또 떨어지면 제가 살고 있는 여기 쌍문동 근처를 얻어야 될지 아니면 창동에 있는 상하 1차 아파트를 봤거든요. 네. 그거를 선택해야 될지 이제 그런 게 조금 한 번도 집을 사본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예.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내 집 마련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지금 쌍문동에 어디 아파트 거주하고 계세요? 제가 삼익 아파트 있어요. 삼익이요. 예. 그러면 지금 청약도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청약은 어떤 지역, 어떤 곳들 좀 보고 계신가요? 예, 지금 뭐 구리하고 네. 저기 왕숙 쪽에 올 10월 달에 있다 그래서 구리랑 왕소. 예. 아무래도 새 아파트라는 메리트가 있지만 경기도권이기 때문에 고민을 또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거기가 난지 아니면 쌍문동이나 창동 쪽에 지금 조금 오래된 아파트지만 이런 쪽을 보는 게 나은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자세한 내용 한번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청자님 같은 상담을 제가 따로 1대1 대면 상담하는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예. 청약을 해야 되는지 내가 아파트를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지 청약을 계속 기다리는 시간이 남들은 부동산을 사서 올라가는데 청약을 기다리니까 나는 계속 떨어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무주택으로 가면 지금까지 계속 살고 계셨다라고 하면 청약 점수가 꽤 높으실 것 같아요. 한 65점 남편이 총각 때 한 30년 전에 네. 한번 집을 샀던 경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주택 기간 만점이실 거고 청약 통장 만점이실 거고 뭐 자녀분 뭐 2명 정도 있다라고 치면 최대 점수가 4인 가구 최대 점수가 69점이거든요. 우리 애가 하나라서 지금 한 65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점수 4인 기준으로 69점이니까 지금 뭐 65점이면 거의 건사치에 가 있는 거예요. 점수대가 뭐 청약 시장이 청약 과열 지구로 지정되는 청약 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뭐 65점이면 지금 현재 시청자님은 65점이란 얘기잖아요. 예. 65점이면 조금은 뭐 간당간당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65점이면 충분히 청약을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한 거는 왕숙이나 구리 쪽에 분양을 좀 넣어 볼까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근데 뭐 아래쪽에 초안산 근린공원 아래쪽에 삼익 아파트 이게 뭐 2동짜리인가 저층 아파트죠. 여기 쌍문동 삼익 세라믹이에요. 그래서 쌍문동 삼익 예. 거주하고 계시다가 지금 효성 상하 아파트를 매수할지 효성 상하 아파트 창동에 있는 창동역 앞에 있는 이걸 매수할지 청약을 그대로 공략을 좀 더 해봐야 될지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만약에 떨어지면 또 제가 볼 때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청약을 좀 더 해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왜 점수대가 지금 효성 상하 아파트도 이게 재건축 아파트예요. 재건축 아파트인데 재건축은 이제 초기 단계 안전 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 통과한 아파트인지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안전 진단 얘기가 나오고 있는 초기 아파트예요. 재건축의 초기 시장의 아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내가 아파트 공급받는 시간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새 아파트를 청약을 하면 그 새 아파트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청약의 장점은 결국은 싼 가격에
싼 가격에 뭐 왕숙 예. 같은 경우는 대규모 택지 지구라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아파트라든지 그리고 공공 주도 공공으로 지은 아파트다 보니까 분양가가 싼 가격에 나올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예. 근데 단점도 있죠. 택지 개발 지구에 분양을 하면 단점도 있으세요. 단점은 뭐냐면 이게 택지 개발 지구 우리가 뭐 위례도 마찬가지고 뭐 미사 그리고 지금 뭐 다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뭐 교통이라든지 기반 시설들이 완성돼 있지 않잖아요. 그 기반 시설이 완성될 때까지는 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게 좀 단점으로 지적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심권의 재건축 아파트라든지 도심권의 아파트를 청약 대신에 선택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점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가격의 메리트가 있고 청약에 대한 점수가 높다라고 하면 청약을 조금 더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시간상으로 지금 올 하반기 청약 시장을 계속해서 도전하실 거 아니에요. 예. 계속해서 도전하시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떨어지면 어떡하냐 얘기를 하셨잖아요. 떨어지더라도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또 막 내가 살 수 없을 만큼 급등을 하는 시장은 아닐 거예요. 지금 저점을 찍고 뭐 가격이 반등한다는 의견도 있고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올 연말까지는 좀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유지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청약 시장을 먼저 공략을 하고 추후에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고민해도 되는 지금 현재 시기상인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약을 좀 더 노려보셔도 될 것 같고 최근에 보면 청량리 좀 더 아래쪽에 청량리에 뭐 240대 1이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청약 과열이 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서울에 보면 미분양된 것도 있어요. 청약을 보면. 그래서 청약을 공략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지역은 청약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막 청약 나오면 막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청약의 가장 큰 장점이 뭐랬어? 가격이 싸다 했잖아.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싼 지역은 공략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 뭐 분양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서 막 청약을 넣고 하지 마시고 청약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주변의 지역의 아파트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서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얼마 정도 싸구나. 청량리가 주변 시세 대비했을 때 분양가 싸게 나왔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미분양된 거는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비쌌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청약을 공략하시더라도 메리트가 있는 싼 가격의 서울 지역이나 뭐 아까 말씀하신 왕숙이라든지 3기 신도시 위주로 보시고 청약을 공략하신 이후에도 충분히 매수 타이밍은 나올 거다. 만약 떨어지더라도 다른 아파트에 대한 매수 타이밍이 나올 거니까 지금은 두 가지를 병행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에 집중해서 가시다가 그것도 좀 힘들고 메리트가 있는 지역에 내 점수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거예요. 그 시기를 아마 연말 정도 총선 전 정도로 잡고 움직이시면 내년 총선 전 시기까지로 청약을 공략하시고 그 시기로 잡으시면 딱 맞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지금은 그냥 하반기 청약 시장 좀 제대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